네, 이번에는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 모셔서 다양한 미디어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복잡해요. 왜? 왜 또 오랜만에 오셨어? 여당이니까 복잡하죠. 여당이니까. 야당이야. 예. 이제 국회에서 또는 당에서 결정한 걸 그냥 진행만 하면 되는데 여당 되면 정부, 그다음에 야당, 그다음에 여당 내 용산 네. 다 조율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모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는 눈 뜨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가방이 일을 계속 하는 건데 부처나 아니면은 다른 파트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걸 조정하고 조율하는 게 결국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잡하죠. 그래서 종합예술이군요. 네. 왜 갑자기 너무 아이고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TBS 갔더니 진짜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야, 멀쩡한 방송국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사이에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그 TBS 구성원들이 급여 못 받은 지가 1년이 넘죠. 지난해 9월부터니까 예. 1년 2개월째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버티는 게 용하다.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PD 뭐 직원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국회 과방위가 네. 예산 74억. 예, 모두 근데 그거는 뭐 전체는 아니고 그 TBS EFM이라고 영어 방송 네네네. 거기에만 일단 제작 지원이 50억,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 부채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임대료를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니 원래는 임대 서울시 건물 아닙니까? 근데 또 계약 관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니까 내야죠. 서울시에. TBS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대략 74억 정도인데 80억을 이제 원래는 방통위가 50억을 가져왔는데 예. 그럼 이걸 제작하려면 인건비가 최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노동 무임금 상태로 그러면은 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유노동 무임금으로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FM, 지금 이제 유튜브니까 EFM. 유튜브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하고. 이제 방송은 TBS 방송은 지금 이제 유노동 무임금이죠. 그러니까 예. 24시간 중에 5시간만 방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음악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별건으로 하고 이제 EFM은 영어 방송인데 네. 그걸 이제 일단은 정상화를 먼저 하려고 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에서 처리할 때 그다음 전체에 처리할 때 표결 처리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 떠나서 그 EFM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편상욱의 블라블라라고 예. 그 지금 이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변상욱. 변상욱의 죄송합니다. 편상욱은 SBS. 예. 변상욱의 블라블라 이 프로그램이 편향된 진행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 이 그동안 언론 대응하는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과격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TBS뿐만 아니라 뭐 MBC에 대한 뭐 제재라든가, 예, 저도 고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예. 단위가 있는데 맞아요. 미디어. 거기에서 요번에 이제 TBS 건에 대해서도 사주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제 좀 그 숨통은 트이게 된 겁니까? 통과되면 숨통은 트이는 거죠. 최소 비용. 언제 집행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네. 내년 1월 1일부로 나가는 거니까요. 내년 네. 1월 1일. 아직은 그냥 공기만 좀 나아졌다. 아니, 어쨌든 심리전이니까 예. 본인들이 사실은 투쟁을 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여야 합의가 됐는데 탄핵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5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네. 합의가 안 되면서 물거품이 됐던 거니까 마지막까지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냥 방송국이거든요. 그 편향된
편향됐다라고 어느 아주 오른쪽에 계시면 변상욱 대기자가 편향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억지 논리이고 네. 사실은 김어준 때문에 예. 시작된 거고 김어준 진행자가 그만뒀으면 정상적으로 방통위에서 2024년 12월 30일까지 방송을 하라라는 허가증을 내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방통위가 하는 겁니다. 네.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장이 특정 진행자나 내지는 뭐 편향이다 아니다라는 걸로 해서 방송국을 폐지시키고 조례를 없애고 출연 기간을 해제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폭거이고 이번에 저희가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방미통위에 있는 지금 공무원들도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네. 협의제 기구인 만큼 제가 있을 때 이미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점도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방미통위 정상화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뭐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법을 통과시키고 그 바로 정기국회였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국정감사 끝난 거는 10월 말일이고 예. 용산이 끝난 거는 11월 첫째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에이펙이 있었고 네. 대통령 순방 외교 중에 계시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적임자를 물색하는 과정이 좀 소요된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야당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예 추천하지 아예 안 한다. 방미통위 자체가 뭐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법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좀 7인 그러면은 중에 뭐, 예. 4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속도가 꽤 붙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네. 차라리 뭐 반대 없이 그냥 아니 이거는 야당이 반드시 추천해서 자기들도 견제와 균형 그렇습니다. 원리 예. 차원에서 네.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맞는데, 네. 그 자체를 그냥 거부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민 뜻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은 공공재고.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네. 5인 구조로 쭉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예. 선별해서 추천하고 임명한 과정이었고 그리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네. 사실은 최시중 방통위 때 미디어법 날치기 맞습니다. 처리됐고 그다음에 과다 종편 출연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맞습니다. 균형을 깨고 예. 사실은 공영 방송을 쇠퇴시킨 게 그때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그때 당시를 부적절하다 내지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적해서 뭘 없애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어느 정부에도 마찬가지 적용돼 왔던 건데 유독히 윤석열 정부가 계엄까지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YTN 민영화, 그다음에 TBS 없앤 거, 네. 그리고 공영방송 시청료 예. 그 분리징수를 그러니까요. 통해서 예. 공영방송을 제 역할 못하게 한 거, 예. 그다음에 MBC는 뭐 이런 말을 쏜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자기들이 한 것은 뒷전으로 하고 이 정부에 들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정상화고 그다음에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금 가기정통부에 가 있어서 사실은 방송 전반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은 방미통위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 같지 않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고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근데 지금 계속 장외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 안에서는 좀 의원님들 만나보실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나오고 있긴 한데 전반적인 국민의힘 기류는 어떤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이제 사실은 수도권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양쪽의 영남이나 호남은 예. 그러니까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은데 수도권이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세 그렇습니다. 군데에 충청권. 충청권까지 포함해서 예. 이 곳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고 지도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은 국회의원이 몇 명이 없죠.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당내 경선을 하려면 좀
중도적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좀 극우적 우파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의 선택이 좌우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역구 잘 국회의원들도 보지 못하는 거군요. 지역구 민심을. 국회의원들도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SNS 상에서 좋아요나 댓글 다는 사람들이 적극적 지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당장에. 근데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지금 거의 2배수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뭐 굉장히 더블로 어려운 지금 거고. 민주당이 앞서고 예,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다음에 네. 해외에서의 그런 아주 모범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진행되는 재판에서 예.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하는 행태나 이런 네. 것들도 결국 유튜브에서 조회수, 그다음에 네. 수익 창출 이런 걸로 지금 딱 혈안이 돼 있는 게 보여준 거잖아요.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요. 네. 진보 보수 막론하고 도하 모든 언론들이 김용현 변호인단에 대해서 정말 매우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법원이요. 네. 법원이 너무 아니 근데 조희대 법원이 대법원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조치가 이제 오늘 뭐가 나올지를 봐야 되고 또 재판을 봐야 되겠지만 너무 끔찍하죠. 네. 끔찍하죠. 장외에서 벌이는 그런 말들이 서부 지법 난동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상식을 초월하는 주장을 그러니까 하고 그런 있고, 배경에는 예. 결국은 재판장을 향대로 막 이 사람도 욕설을 결국은 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계리 변호사도 예. 같은 멤버 아니 그리고 거기 이하상 변호사? 아니요 국정원 홍장원 차장 예. 차장한테 대하는 그 질문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기현 판사는 예. 무슨 코미디 와, 이런 가족 오락관 몇 대 몇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좀 예. 그래서 아까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대목이 예.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법원에 판사는 판사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아이고 우리 변호인도 주말 다가오니까 들뜨셔서 그러는구나 뭐 이런 식의 사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 오락관 사회나 아니면은 그리고 동호회 중요한, 사회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발언이 나오면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상식 보편적 눈으로 봤을 때 도무지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의견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갑니까? 뭐 2심부터는? 그렇게 지도부가 의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 아무리 직위원 뭐 그 위에 뭐라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뭐 우리가 끔찍한 상상 네.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해줘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고 탄핵시켜서 감옥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건 못할 것 같다고 보는데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우리가 설마 하다가 12.3 비상계엄 아니 글쎄 설마하다가 구속 석방되고 뭐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매의 눈으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건 분명한데 네. 글쎄요 하여간 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잘 해결을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객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뭐 대통령께서도 기내에서도 서류 쌓아놓고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예. 여쭤볼게요. 그 김혜경 여사가 남아공 여성 그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하고 오찬회동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쉬엄쉬엄하는 대통령 뽑지 않았다. 키세스단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렇죠. 그 말씀인데 우리 언론들이 세게 쓰지 않았더라고요. 뭐 몇 개 언론이 그냥 박스 정도로만 쓰고 말았던데 저는 함의하는 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단임제고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네.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대통령 선거가 1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3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계산하실 것 같아요. 아, 대통령 스스로. 저희가 그렇게 역순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오.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도 그랬고 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도 사실은 대선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않았는데 말미에 그 저 지원금 재난소득 나갈 때 90% 80%이 논쟁이 날 때부터 비극은 시작된 거고요.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5년 임기 중에 이제 6월 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6개월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하죠. 저희가 이제 총선을 계산할 때 후보 정하고 예비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다음 선거운동 하면 6개월 전이거든요. 총선도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네. 예. 그러면은 대선도 그런 느낌, 심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바쁘다 바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 행복하려면 공무원이 불행해야 되고 국민이 편안하려면 공무원이 불편해야 된다. 그만큼 공무원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6,000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시간이. 네, 5,600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은 정말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라는 좀 절박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행정을 몇 년 동안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딱 앉아 있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고 인수위가 없이 했기 때문에 더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부족하다 생각을 예.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건데 거기서 이제 건강을 잘 지키면서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근데 세종시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그냥 계속 이러다가 감사해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필 쓰고 책임자 적어놓고 비망록 쓰고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일하고 일하는 보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또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네, 3년, 3년 동안 사실 일을 안 일이 했기 됐죠. 때문에 예. 이제 저희 아까 박미통이 얘기했지만 예. YTN 처분하는 과정, TBS 방치한 거, 그다음에 그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 온 것에 대해서 그냥 도장만 찍고 넘기는 네. 거, 그다음에 팩트 체크 넥트라고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 네네네. 건도 있고, 그다음에 코바코도 있고. 근데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네, 내란에 현직에 있는데 부역했던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12월 3일 날 김태규가 설거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계엄이 발동이 되면 직장으로 다 오게끔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KBS나 여타 방송국이 계엄군에 의해서 그렇죠. 방송 장악되죠. 장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설거지를 했다는 얘기는 부역했다는 얘기다라는 다른 김태규 표현입니다. 부위원장. 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네. 사무처장은 외유 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집에 다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단전 단수를 그렇죠. 지시했고 예. 이거 어느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살펴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임한 거네. 방임. 방조 방임 방조 부역이에요. 방조 방임 부역이다. 부역입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설계 도면 언론사 설계 도면 가져간 것도 뒤늦게 나타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TF 구성해서 지금 네네.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발끈할 게 아니고요. 이런 국가의 비극적인 헌법소 TF의 김태규 부위원장도 조사 대상입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제가 뭐 확인은 따로 안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 저희가 국감 때 지난해 국감 그 이후에 네. 국감 이후구나. 그 이후에 김태규 불렀을 때 확인했었죠. 그래서 본인 직접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제가 저희가 이제 헐값 매각 그 네. 조속 매각 요 부분도 지금 당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녹여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당시 방통위에 있었던 주요 간부들, 주요 보직자들도 방조 방임 부역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그 총리실 TF, 헌법소 TF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만두고 나갔긴 하지만 당시에 그 현장 책임자였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네.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YTN 그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 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건 언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국정 감사 때 네, 그 유지 그룹 측의 책임자들이 안 나왔어요. 아예요. 아예 안 나왔어요. 지난해도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왔고. 이거 그리고 근데 안 나와도 됩니까? 아니 그 나와야 되죠. 참.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어쨌든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YTN 헐값 졸속 매각을 하고 이제 지금 TBS YTN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 해야 된다. 국조. 국정조사를요. 예. 네. 그런 컨센서스는 되게 거의 뭐 한 7, 80%는 예. 됐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이제 당에서 네.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에서는 이 문제 말고도 국정조사해야 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예. 하지 뭐뭐 않을까. 하나요, 그러면? 지금 법사위 쪽에서도 얘기가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그 부분은 헐값 매각 그 졸속 매각 요 관련한 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것 그 특별위원회가 음. 종합해 내면 거기서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네. 하는 걸로. 아니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의심인데요. 김건희 씨가 정말 온갖 뇌물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통일교에서 뭐 샤넬 가방에다가 뭐 신발에다가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옷, 막 예, 옷도 받았어요. 하여튼 뭐 다 아니 옷은 다른 뭐 그러니까 여러 기구 중에 예. 한 여섯 기울 뭐 예, 그런 옷 네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받았고 어쨌든 뇌물이 와야 뭐가 움직였죠. 뭔가 움직인 이런 정황인데 그럼 뭐 YTN의 유지는 아무것도 없었겠냐? 이거는 매우 상식적으로 MBN 건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MBN도 있죠. 이배용. 예, 이배용 이거를 통해서 언론들이 많이 안 써서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이배용하고 그 매경 부인. 부인이 네. 그래서 결국은 3심에서 2심에서 그렇습니다. 저 무죄가 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영업 정지가 거하다. 음흠. 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1심에서는 처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방송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고 1심은. 네. 그다음에 2심에 가서는 무죄가 된 거고 3심에 가서는 네. 이제 그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요때 이제 그 로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원 로비를 했다는 건데 예. 이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들여다볼 사안이고, 예.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씨가 예를 들어서 그 최재형 목사님한테 받았던 거는 정말 조족지혈이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통일교를 통해서 이제 받았던 그 뇌물이 예. 결국은 YTN 매각과 관련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때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성사가 안 됐던 거고 2023년도 8월 30일 날 이동관이 취임하고 나서 예. 11월 달에 YTN 헐값 매각이 맞아요. 3개월 만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예. 소수 의견으로 예. 유진 그룹에게 YTN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4가지를 부과해요. 부독자 임명 동의자나 사장 추천 위원회나 그다음에 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조건을 부과하는데 이게 그 이동관이 가짜 뉴스 대응 센터를 구성해야 된다 방통위가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못 하고 방심위로 넘겼는데 네. 이게 이제 위원회 소지도 있고 불법행위로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탄핵이 발의되니까 사퇴하고 주랭랑을 친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김홍일이 그렇죠. 오자마자 예. 11월 그러니까 그 임명되자마자 이상이라고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예. 그 아까 얘기했던 여러 조건을 무시하고 유진 그룹의 그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하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죠. 예. 근데 요 시기가 2024년 2월인데 KT도 이 비슷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철수라고 대한적자사 총재를 지냈던 양지병원장인데 예. 이 사람이
2022년 1월달에 권성동하고 그다음에 한학자하고 예. 그 주고받는 예. 돈 예. 그때 같이 1억. 배석을 해요. 김철수. 김철수가. 이 사람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되기 전에 예. 국민의힘의 후원회장이고요. 당의 후원회장, 네. 윤석열 후보의 후원회장, 김기현의 후원회장을 역임을 하고 후원금을 많이 이제 뿌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되죠. 그리고 그 김영섭이 KT 사장이 2023년 8월달에 네. 이제 구현모 제끼고 또 한 사람 사장 그 예.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람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만두게 만들고 김영섭이 8월달에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KT가 베트남에 헬스케어 예. 그 투자한 것을 예. 김철수한테 넘기는 과정이 이거 엄청난 사건이네.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KT가 최대 출자자가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는데 네. 국민연금이 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일대 주주가 돼요. 예. 이 과정도 2022년, 2023년도에 있어요. KT 예. 주식을 관련해서. 가지고.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도움을 받으면 예. 반드시 예. 피드백을 해주는 게 네. 김건희 정권의 그 일관된 그렇습니다.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은 내란 재판 때문에 그 이제 많은 일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지만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벌어진 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해서 이익을 준 그 양평 고속도로는 그 하나 본인 거고 주고받은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단은 이번 국정감사에 저희 쪽은 그렇게 하나가 더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나라를 그냥 해먹을 결심을 했다는 것이 비단 양평도로뿐만이 아니었다. 네,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도처에 있고 그 중에 KT 저는 이거 몰랐네요. 저도 적극적으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시죠. YTN, KT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하도 그 우리 빵진숙 선생이 차지하는 그 방송 지분이 많으셔가지고 잘 다루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목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순방 마치고 아마 내일 귀국하시는데요. 지금 7박 10일 일정인데 사실 제가 춘추관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해외 순방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일정이 가장 힘든 일정이에요. 7박 10일.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제 주무시고 그다음 일정하고 또 비행기 안에서 주무시고 귀국 수행하고 이런 건데 이 일정을요. 이 똑같은 일정이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어요. 훨씬 하나가 더 늘은 거예요. 이 4개국을 GTN이 하면서 4개국을 다녔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은 에이펙하고 이제 유럽 순방하고 프랑스에 왜 아르빌 다녀왔던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녀오셔가지고 병나셨어요? 감기 몸살은 기본이고 일정을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더 세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난번에는 몸살 감기이셨잖아요. 이번에는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밤사이에 들어오는 그 대통령실의 그 보도 자료 및 이런 게요. 24시간 돌아가요. 그건 24시간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혜경 여사의 이 외교의 그 단련된 모습이 갈수록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 재미가 정말 너무 감격적이고요. 사실은 케이푸드 그다음에 김치 찢어 먹는 얘기 그리고 이런 다양한 소재는 사실은 삶 속에서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본인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에 제가 남아공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서울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 국민들에게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 예. 그리고 평범한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상식의 수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너무 이상한 부부를 그리고 봤어가지고. 김혜경 사모님도 여사님도 너무 고초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전했지만 네. 본인도 같은 입장일 거다. 5년 알겠습니다. 동안 정말 최선을 아이고, 다하겠다. 저희가 빠르게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